여보, 당신 말이야. 나보고 절약해서 살라 그랬지? 나는 내 인생 접고 집에서 당신 뒷바라지만 했어. 알아? 그런데 말이야. 서랍을 열었는데 연채라는 글자가 있더라. 이게 뭐야? 이게 돈 문제야? 아니야? 이건 신뢰 문제야.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 오늘부터 방 따로 써. 안녕하세요. 충격 스토리TV입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서로를 밀어내며 살아온 30해의 이야기. 지금 그 침묵의 끝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인천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김선영입니다. 결혼한 지 30해가 넘었고 지금도 남편과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주소도 같고 현관문도 하나였고 주민등록 등본에도 우리는 분명 부부로 적혀 있었죠. 하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이게 정말 부부의 삶이 맞나 싶을 때가 많아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의문이 아니라 확신처럼 굳어져 갔어요.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아침이면 남편은 말없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고 나는 그 앞에 앉아 반찬을 놓으면서도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사소한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오늘 날씨가 어떻다거나 동네에 새로 생긴 가게 이야기 같은 것조차 더 이상 오가지 않았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리다가 남편은 신문을 접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나 역시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다른 데 가 있었고 그게 어디인지는 나도 잘 몰랐어요. 저녁이 되면 우리는 같은 거실에 앉아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텔레비전을 틀어놓았지만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고 뉴스가 끝나면 남편은 먼저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어요. 나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가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일부러 시간을 늦춰 혼자 남아 있다가 조용히 다른 방으로 들어가곤 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등을 보고 잠드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말을 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걸 알면서도 그 중간 어디에도 서 있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퇴직한 이후부터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집이 더 넓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숨막힐 정도로 좁아졌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전기요금이 조금만 올라도 남편은 얼굴을 찌푸리며 그 이유를 따졌고 난방을 조금 세게 틀면 꼭 한마디씩 덧붙였어요.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전기를 쓴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건 남편 자신이 하루 종일 집에 머물기 시작한 뒤였죠. 하지만 그런 말은 굳이 꺼내지 않았어요. 말해봐야 더 복잡해질 걸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나는 더 조심했고, 더 아꼈고, 더 참고 넘겼어요. 30년 동안 그래 왔던 것처럼요. 남편은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밖에서 벌어온 돈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라고.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동안 해온 수많은 선택들과 포기들이 그 한 문장 속에서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은행 창구에서 일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 일을 계속하고 싶었던 마음도 분명 있었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집안의 사람이 되었고 그 선택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상받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왔고 그게 부부라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별것 아닌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서
오래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을 툭 끊어버렸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이었고 나는 조용히 밥상을 치우고 있었는데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 있었어요. 생활비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말이었고 예전 같았으면 그냥 흘려보냈을지도 모를 말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가슴 깊숙이 박혀버렸죠. 마치 그동안 쌓여있던 수많은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이 말 한마디에 다 겹쳐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직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결혼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건 부부의 모습일까? 아니면 그저 오래된 동거일 뿐일까?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고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아주 먼 곳으로 가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지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묻게 되었죠. 그 질문은 그날 이후로도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나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같은 집안에서 남편과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도 어제와 다르지 않았어요. 남편은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고 나는 반찬을 하나씩 꺼내 놓으면서도 괜히 손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사실 그날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여러 번 말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밥을 다 먹고 남편이 신문을 펼치려는 순간 나는 그를 불렀고 그 목소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집안일을 나눠서 하자고 말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말했죠. 30년 동안 혼자 해왔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고 협박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내가 기대했던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고 자기는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아팠어요. 마치 내가 지금껏 해온 모든 일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주어졌던 역할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나는 남편에게 이제는 퇴직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니 함께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남편은 자기는 평생 밖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왔고 그게 자신의 역할이었다고 말했어요. 그 말 속에는 내가 집안에서 보낸 시간은 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순간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이가 어릴 때 열이 나서 밤새 안고 있었던 날들, 남편의 양복을 다리미질하면서 새벽을 맞던 시간들, 가족 모임을 준비하느라 혼자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명절 전날들, 그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나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집안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어떤 존재로 보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거려. 남편은 여전히 나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기보다 자신을 보조하는 역할로 보고 있었고 그 인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30년 동안 굳어져 온 것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해봐야 이해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오늘부터는 더 이상 당신의 생활을 책임지지 않겠다고. 빨래도 식사도 청소도 이제 각자 하자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고 그는 그런 말이 어디 있냐며 부부 사이에 그런 계산이 왜 필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에서 한 발짝을 떼는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나는 식탁에 남아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밥그릇은 이미 비어 있었지만 마음속은 무겁게 차 있었죠. 그날 난나는 집안을 정리하면서도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이런 말을 꺼내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 뒤에는 늘 같은 질문이 따라왔어요. 그렇다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혼자 빨래를 하려다 실패했고 하얀 셔츠가 엉망이 되었다는 걸 나는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대신 더 날카로운 말로 자신을 방어했죠.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소리가 없는 냉전이 시작된 거예요. 서로 말을 아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상대를 원망하고 있었고 그 침묵은 싸움보다 더 큰 소음을 내며 우리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나는 그때까지도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단지 내 몫의 짐을 조금 내려놓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 선택이 내 인생 전체를 흔들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미 균열은 시작되었고 한번 금이 간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그날 밤 서서히 깨닫고 있었어요. 집안일을 나누자는 말 이후로 며칠 동안 우리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싸운 것도 아닌데 웃음은 사라졌고 서로를 피해 다니는 발소리만 남아 있었죠. 나는 그 침묵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이대로 계속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감정을 쏟아낼 힘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전 남편의 전화가 울렸고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급해 보였어요. 그의 어머니가 허리를 다쳐 움직이기 힘들다는 말이었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전화를 끊은 뒤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나에게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같이 가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한다는 식이었어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고 그 짧은 침묵 사이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어요. 왜 항상 이런 순간에는 내가 당연한 선택지가 되는 걸까? 왜 그의 어머니 일은 자연스럽게 나의 몫이 되는 걸까? 남편은 운전을 할 수 있었고 병원에 데려가는 것 역시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이 가는 게 맞지 않겠냐고. 병원에 모시는 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도 아니라고. 하지만 남편은 곧바로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죠. 자기는 이런데 익숙하지 않고 내가 더 잘 알지 않느냐고. 여자는 원래 이런 일에 능숙하지 않느냐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안에서 무언가가 또 한 번 툭 하고 끊어졌어요. 가동한 나는 참고 넘겼고 이해하려 애썼고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해 왔지만 그날은 더 이상 그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건 능숙함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고. 당신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내가 대신 맡을 일이 아니라고. 남편은 내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고 결국 우리는 말다툼을 했어요. 크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접시를 던지지도 않았지만 그 싸움은 그 어떤 큰 다툼보다 깊게 남았어요. 결국 병원에는 내가 혼자 가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 어른은 죄가 없었고 병원에 혼자 가실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쥐고 앉아 있는 동안 나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화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아주 맑은 감정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체념이었던 것 같아요. 진료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고 단순한 타박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내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거워졌죠.
이 일이 단지 병원 한 번 다녀오는 문제였다면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병원 복도에서 나는 분명히 느꼈어요. 남편은 자신이 져야 할 책임 앞에서 언제나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빈자리는 늘 내가 채워왔다는 사실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어요.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남편이 곁에 누워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고, 같은 방에서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생각은 나를 무섭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할 만큼 분명했고 또렷했죠. 다음 날 아침 나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부터 방을 따로 쓰겠다고, 더 이상 같은 방에서 잠들 수 없을 것 같다고. 그 말을 꺼내는 데까지 나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막상 말하고 나니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남편은 처음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고 이내 얼굴이 굳어졌지만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은 이미 충분히 해왔고 그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닿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들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는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수면 공간의 분리가 아니라 우리가 부부로서 공유하던 마지막 영역이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걸. 그 소리가 크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아주 크게 울렸어요. 방을 나눠 쓰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꼭 필요한 말만 짧게 주고받았죠. 세탁기 돌리는 요일이나 우편물이 왔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 예전 같으면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냈을 말들이었지만 그때는 그마저도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특별한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커피 한잔 하자는 가벼운 연락이었죠. 그 친구는 나보다 몇 살 어렸지만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고 비슷한 시간들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카페에 앉아 서로 얼굴을 마주보자마자 그녀는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남편과 방을 나눠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놀라기는커녕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자기도 몇 달 전부터 남편과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 따로 지내고 있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 문제가 내 결혼만의 실패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고 아침에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버거워졌다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기 자신이 무섭기도 했지만 그 감정을 억지로 눌러놓고 살고 싶지는 않았다고 했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려는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그녀는 내 생각을 읽은 것처럼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포기가 아니라 선택일 수도 있다고. 무조건 함께 있어야만 부부인 건 아니고 서로를 더 미워하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고. 그 말은 내 마음 어딘가를 톡 건드렸어요. 나는 그동안 계속 참고 견디는 것만이 어른스러운 선택이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하지만 견딘다는 게 결국 나 자신을 조금씩 닳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건 정말 옳은 선택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세대는 결혼하면 끝까지 가야 한다는 말 속에서 살아왔지만 사실 아무도 30년, 4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고. 그래서 다들 자기 방식대로 버티거나 망가지거나 둘 중 하나였던 것 같다고. 그 말은 이상하게도 나를 비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스스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계속 그 대화를 곱씹었고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 자신을 지키고 있는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텔레비전 소리는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어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침묵이 반드시 파괴로만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어쩌면 지금은 서로를 다시 바라보기 위한 준비 단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쳤죠. 물론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될지는 알 수 없었고 그날의 나는 여전히 확신보다는 혼란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이 상황을 무조건 실패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 그리고 적어도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작정 참는 방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죠. 며칠 뒤였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그냥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해서 남편 방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방을 나눠 쓰기 시작한 뒤로는 서로의 공간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쌓인 먼지가 눈에 띄었고 서랍 하나쯤은 정리해도 괜찮겠지 싶었죠.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서랍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낯선 봉투 몇 개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광고 우편이겠거니 했지만 봉투를 꺼내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금융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연체라는 단어가 보였거든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봉투를 하나 더 열어봤고 그 안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생각보다 큰 숫자였고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을 해봤어요. 이 나이에, 이 생활에서 이 금액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나는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 묶음이 나왔고 그 안에는 여러 번에 걸쳐 빌린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절약하며 살았던 수십 년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고 냉장고 문을 닫을 때마다 전기 아낀다고 잔소리 듣던 기억, 옷 하나 살 때도 몇 번을 고민하던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죠. 그날 저녁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서류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는 한동안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에는 놀람보다 체념이 먼저 보였어요. 나는 그게 더 화가 났어요. 마치 언젠가는 들킬 일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 같았거든요. 나는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이 돈은 어디에 쓴 거냐고.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말을 꺼냈어요. 별일 아니라고, 운이 조금 안 좋았을 뿐이라고, 다음에는 괜찮을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도 나를 동등한 존재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걸. 나와 상의해야 할 일조차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감당하려다 실패한 뒤에야 들키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요.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스스로가 무서울 정도였죠. 그동안 절약하라고 말한 건 당신이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기 위해 내 커리어도 포기했고 내 욕심도 접었는데 당신은 그동안 뭘 한 거냐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로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혔다고
말했어요. 정년퇴직 이후 하루 종일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고, 그곳에 가면 그래도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분노보다 깊은 허탈함을 느꼈어요. 그럼 나는 뭐였을까? 나는 이 집에서 그의 숨막힘을 대신 견디는 사람이었을까?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을 남편이 아니라 아주 멀리 있는 타인처럼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해하려고 애쓰던 마음이 그 순간 완전히 식어버렸고, 이 사람이 평생 함께 짊어지고 갈 사람이라는 확신이 사라졌어요.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이불 속에서 수십 년의 시간을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내가 언제부터 혼자서 결혼을 붙잡고 있었는지를 생각했죠.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인정하게 되었어요. 이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걸. 그리고 그 신뢰는 이미 오래전에 금이 가 있었고, 오늘은 그 금이 눈앞에서 완전히 드러난 날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싸움이 잦아진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 반대였죠. 너무 조용해서 처음에는 그 침묵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나는 그 조용함 속에서 처음으로 내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나는 늘 누군가의 기분을 먼저 살피느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조차 돌아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예전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생활하려 했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나는 더 이상 그 흐름에 맞춰주지 않았고, 그 역시 나에게 말을 걸기 전에 한 번쯤 멈칫하는 모습이 보였죠. 우리는 어느 날 식탁에 마주 앉았고, 그 자리는 오래된 결혼 생활 중에서도 유난히 길게 기억에 남을 순간이 되었어요. 나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말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화를 내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할 만큼 담담했죠. 나는 그에게 말했어요. 이제 나는 예전의 아내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모든 걸 참고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감정과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고, 이해받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죠. 그건 나에게도 낯선 태도였어요.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약속을 했어요. 돈 문제는 전적으로 그의 책임으로 하기로, 더 이상 내게 절약을 강요하지 않기로, 그리고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기로 말이에요. 그 약속이 사랑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더 이상 서로를 소모시키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지만 예전처럼 부부라는 틀 안에 갇혀 있지 않았고, 나는 그 변화가 생각보다 덜 두렵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죠. 나는 다시 나만의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미뤄두었던 취미를 다시 꺼냈고,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를 누군가의 아내로 부르지 않았고, 그냥 내 이름으로 불러주었죠. 그 사소한 호칭 하나가 그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어요. 남편도 변화를 보였어요.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히 그는 자신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애썼고, 더 이상 나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는 예전처럼 다정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고, 그 말투에는 예전의 명령이나 당연함이 없었어요. 나는 그 변화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기로 한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느꼈죠. 나는 이제 깨달아요. 오래 함께 산다는 건
반드시 끝까지 같은 모습으로 버티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때로는 관계의 형태를 바꾸는 용기가 더 큰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잃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내 인생에서 충분히 의미 있었죠.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지금 비슷한 침묵 속에 있다면 나는 조심스럽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느끼는 답답함과 외로움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리고 참고 견디는 것만이 유일한 답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관계를 다시 정의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엔딩 크레딧.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사람일수록 우리는 너무 쉽게 상대를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 참는 게 성숙함이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뒤로 밀어두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해주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관계는 참고 견디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선택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루 당신은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았나요? 혹시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밀어두고 있지는 않았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챙겨주세요.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니까요. 오늘도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